사람마다 살아가는 길이란 게 있어요. 흔히들 그걸 사는 날쌘나 타고난 앞날지라고 부르곤 하죠. 그런데 왜 누구는 오래 머물다 가고 누구는 짧게 머물다 갈까요? 얼마 전 멀리 있는 한 땅에서 늙은이를 돌보는 일을 다루는 모임의 글 모음에 실린 조사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가장 희망을 품고 있던 무리 4분의 1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90살 넘게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알렸답니다. 결국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마음을 덜어내라는 뜻이죠. 하지만 막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고 물도 잘 마셔라 같은 말은 다 알아도 실제로 지키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그래요. 마음을 밝게 가져라 라든가 물을 많이 마셔라 같은 말은 듣기엔 쉬워도 행동으로 바꾸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흔한 얘기 말고 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7가지 오래 살기 습관을 나누고 싶어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그 7가지 중 하나만 딱 골라서 바로 반시간 안에 해보세요. 아픔 없이 기운차게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귀가 어두워지면 안 돼요. 보통 나이를 먹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귀가 약해지는 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랍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우리 머리에서 알아차리는 힘도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귀가 어둑해지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가 불편해져서 자연히 대화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혼자 고립된 느낌에 빠지기가 쉬워져요. 결국 머리 돌림이 예전 같지 않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또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머리는 들리는 소리를 처리하려고 힘을 잔뜩 쓰다 보니 다른 생각이나 알아차림과 관련된 부분들이 슬슬 기운을 잃게 돼요. 이를 두고 머리에 걸리는 짐이 늘어나서 다른 기능들이 약해진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펴온 제 눈으로 봐도 이른쯤에 귀가 많이 어두워지면 머리 쓰는 힘이 눈에 띄게 떨어지곤 했어요. 그러니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주저 말고 귀, 코, 목을 다루는 병원에 가셔서 듣기 어려움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살피고 귀를 도와주는 기구, 보청 도구, 도 꼭 쓰셔야 해요. 남과 수월히 말이 통하면 생각이 흐려지는 어려움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엔 귀를 돕는 기구가 크고 울리는 소리도 심해서 쓰기 불편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꽤 작고 좋아졌어요. 값이 대체로 100만, 300만 정도로 예전보단 저렴해졌지만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서너만 원 정도에 빌려 쓸 수도 있다고 해요. 먼저 써보고 마음에 든다면 계속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아울러 들리는 힘이 어느 정도로 줄었는지에 따라 나라에서 도와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겉모습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갈래 방법 중에 행동을 바꿔서 기분도 바꾼다는 이치가 있거든요. 가령 예쁘게 꾸미고 머리카락을 손질하면 은근히 기분이 풀리면서 마음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흔히 마음이 먼저라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때는 움직임이 마음을 좌우해요.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고 주름을 펴주는 주사 같은 것도 맞고 겉모습에 신경을 쓰면 기분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 챙김이 정말 중요해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 겉으로도 늙었다는 느낌이 강하면 마음조차도 빠르게 늙어가서 몸 전체가 기운을 잃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꾸준히 겉모습을 가꾸는 분들은 대체로 더 건강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돌봄 시설에서는 머리를 다듬어주는 분들이 찾아와 머리 깎고 파마하고 염색도 해주는데 그 서비스를 자주 받는 분들이 보통 머리 돌림에 어려움이 덜하고 혹시 있어도 진행이 천천히 가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머리가 좀 흐려지는 증상을 앓고 계신 할머님이 정성껏 화장하고 나타나면 뭔가 생기가 감도는 느낌을 여러 번 받은 적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이라면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으며
주름을 없애는 시술로 조금 젊게 유지해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비용도 많이 낮아져서 서너 달에서 반년 간격으로 30이나 40만 들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받으면 눈에 띄게 주름이 줄고 한결 보기 좋아져요.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곳에는 이런 젊어 보이려는 시술이 반칙이라는 생각이 남아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어떤 것도 반칙이라 단정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고기는 꼭 드셔야 해요. 제가 여기저기서 이야기할 때 나이 드신 분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콜레스테롤이 몸에 나쁘다는 얘기는 잘못 알려진 거예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려면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해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원래 사람이든 동물이든 몸을 이루는 기름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게다가 우리 몸속에서 여러 쓸모있는 일을 맡고 있어요. 특히 머릿속에서 감정을 다루는 물질을 나르는 데에도 중요한 구실을 해요. 흔히들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나오고 줄어드는 걸 조절해주는 큰 축이 세로토닌이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이 세로토닌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은 분들이 마음앓이를 겪을 확률이 낮다는 조사도 있어요. 또 혹시 겪더라도 더 빨리 털고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남성 속기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해요. 요새 어쩐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건 콜레스테롤을 줄이라고 잘못 믿어서 남성 속기운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봐요. 더 놀라운 점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몸을 지키는 세포를 만들 재료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면 피가 굳어지는 쪽으로 치우쳐서 뇌 쪽에 탈이 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낮아도 피줄이 약해져서 큰 탈이 날 확률이 커지죠. 실제로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콜레스테롤 섭취가 는 게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들 말해요. 콜레스테롤 덕분에 피줄이 좀 더 탄탄해져서 터져서 생기는 뇌탈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꼭꼭 씹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머릿속 기억을 살펴보는 실험이 있었는데 그때 껌을 씹고 있던 아이들이 전혀 씹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잘 기억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씹을 때 머리에 피가 더 잘 돌기 때문이래요. 머릿속에서 외부 정보를 잊지 않고 챙기는 부분이 특히 자극을 많이 받아서라고 해요. 우리가 입안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면 머리 일부가 함께 자극받으면서 피가 잘 통하게 되고 그게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치아 주변을 싸고 있는 곳에도 압력이 전해지면서 머리를 더 깨우고 활성화하게 한대요. 그렇기에 치아 건강이 안 좋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어 머리를 자극할 기회도 줄고 또 단단한 음식을 멀리하다 보니 채소 등 몸에 좋은 걸 안 먹어 비타민이 부족해지고 결국 생각력이 떨어질 위험이 커진답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분은 20개 이상 있는 분보다 머리 쓰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100 가까이 높다는 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늙어가며 머리가 흐려지는 병을 앓는 분들은 채소 섭취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고 싶다면 값이 들더라도 틀이나 인공 치아를 잘 활용해서 씹는 힘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틈틈이 껌이나 말랑말랑한 오징어 같은 걸 자주 씹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저 심심풀이로 씹는 것만으로도 머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밥을 드실 때도 예전보다 좀 더 오래 꼬박 씹고 삼키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늙어가는 걸 더디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든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래 사는 이들이 많은 지역을 조사해보면 그곳에 사는 이들은 나이를 먹어도 밭일이나 텃밭 가꾸기, 집안일 등 뭐든 계속 움직이며 살아간다고 해요.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과하게 먹지 않기, 뚜렷한 삶의 목적 품기,
스트레스 풀기 등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일, 즉 일을 놓지 않는 거였다는 거죠. 게다가 예전에 한 돈살림 신문에서 수십 년 동안 여러 사람을 지켜보며 행복도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혼이나 아끼는 이의 떠나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음 같은 큰 사건들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감을 주는 게 바로 일자리를 잃는 거라고 했대요. 누군가 곁을 떠나거나 해도 먹고 사는 일을 잃었을 때가 제일 힘들다는 거죠. 결국 인간에게 일이란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겁니다. 늙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오래 살고 마음도 편안하다는 결론이 세계 곳곳에서 나온 조사에서도 자주 드러났어요. 그에 관한 기록들을 다 들추면 책 한 권이 넘칠 정도로 많고 그만큼 믿을 만한 사실인 거죠. 날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날마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옛 서쪽 속담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듯해요. 저도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의미 있게 지내려면 계속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쉰다는 게 곧 삶을 마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나이에 걸맞게 혹은 나이를 잊고서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사는 게 좋다고 봐요. 또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지키면서 밤잠을 잘 자도록 힘써야 해요. 잠 못 드는 이유는 여럿이지만 보통 잠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을 규칙적으로 지키면 그런 두려움이 많이 줄어든답니다. 직장 다닐 땐 억지로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해도 몸과 마음이 그나마 일정한 흐름을 유지했는데 은퇴 뒤에는 그럴 일이 없으니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해져서 머릿속에서 중요한 물질이 줄어들고 그러면 밤에 잠드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잠을 설치더라도 아침이 되면 늘 일어나던 때에 일어나야 해요. 그날은 좀 피곤해도 길게 보면 머리와 몸을 챙기는데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각에 밥까지 챙겨 먹으면 잠을 재우는 흐름이 훨씬 좋아져요. 중간 나이나 그보다 많은 분들은 몸속에서 나오는 남성 여성 기운도 줄어들매 주의해야 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면 점점 그 기운들이 떨어지는데 이를 흔히 가운데 시기아리, 갱년기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몸 전체가 나른해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가슴이 벌렁거리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죠. 이때 마음앓이를 함께 겪는 분들이 꽤 많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그 기운이 줄어들면 알맞게 보충하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나라 지원도 받지만 이 땅에서는 괜히 부작용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 잘 시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남이든 여인이든 삶의 한가운데 시기아리가 심하다면 병원에서 기운 보충을 상담받아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도 남성 기운 약을 먹고 있는데 몸도 한결 나아지고 마음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남은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 봤으면 해요. 제가 태어났던 때에는 남자 평균 사는 날수가 60 중반 정도, 여자도 70 언저리였어요. 그 무렵에 보통 쉰다 하면 퇴직 뒤 남은 날이 겨우 10해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 뒤로 남은 날이 20해를 훌쩍 넘고 30해 가까이 되니까요. 이젠 저생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인 거예요. 60이라는 때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시점이라고 해야 옳겠죠. 밤낮으로 쓰는 시간을 다 빼고도 하루에 10시간 남짓이 남는다 보면 1년에 대략 3,000여 시간, 20회면 7만 시간을 훌쩍 넘기는 셈이에요. 젊어서 일하던 날수를 떠올리면 이제는 그만큼 다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이 공부나 일 말고는 생각보다 금방 실증을 낸다는 거예요. 흔히 먼 나라에서 행복한 은퇴 생활지라고 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취미로 시간을 즐기는 분위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몇 해나 가면 슬슬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60이 되기 전까진 그때가 되면 편히 쉬고 놀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런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제 성격상 놀이나 취미로만 채운다면 금세 시들할 테니까요.
그래서 기운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 지금처럼 일하자고 마음먹었어요. 75이든 80이든 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게 낫다는 말은 여러 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렇게 일을 붙잡고 있어야 몸도 오래가고 마음도 든든해지고 늙어가는 삶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이 예전처럼 매일 8시간씩 하는 그런 직장 생활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조금씩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고 집안 살림이나 이웃을 돕는 활동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다 포함됩니다. 오늘은 몸에 탈 없이 오래 지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7가지 길을 책에서 읽고 나눠봤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며 느낀 점도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생이 얼마나 많은 요인에 휘둘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들이 남아있다는 걸 보면서 모두가 기운차고 길게 살기 위해 좀 더 힘쓸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정보를 나누고 보태면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가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글은 70살 무렵에 관한 책을 읽고 제 생각을 곁들여 이야기해 본 거랍니다. 앞으로도 다들 몸과 마음 챙기시고 기운 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